1년 전 1월 달에 작년 1월 달부터 배달을 중단시켰고요. 올해 초부터 지금 한 8개월 됐죠. 올해 초부터 휴무를 일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오달 8시 반으로 바꿨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업 방향을 바꾼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민국 다시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바닥 말고요. 초밥집이죠. 22년 된 초밥집의 영업 방향을 바꿨는데, 자, 1년 전에 1년이 더 됐죠. 작년 1월 달에 저희 배달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부터 휴무를 일요일 날로 정했어요. 1년 전 1월 달에 작년 1월 달부터 배달을 중단시켰고요. 올해 초부터 지금 한 8개월 됐죠. 올해 초부터 휴무를 일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오달 8시 반으로 바꿨어요. 그 전에 라스트 오다가 9시였거든요. 저녁 9시까지였는데 라스트 오달 8시 반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꾼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배달을 중단한 이유는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아시죠? 배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전화를 받고 손님하고 전화 통화를 계속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어떤 그런 데미지가 왔어요. 매장에 손님들 만족도가 떨어지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근무 태도가 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안 좋아졌죠. 몇 년 동안 계속 배달을 해왔으니. 그렇게 배달을 하니까 매출은 뭐 항상 뭐 유지했죠. 그전 매출을. 그런데 이제 그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배달을 하니까 저한테는 한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배달 매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가까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배달에 대해서 너무나 그런 뭐라 그럴까 하고 싶지 않았죠. 배달이 너무나 무슨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배달을 함으로써 프로세스들이 더 생기는 게 너무 싫었고, 식사 시간 때 막 그 전화 와가지고 막 그런 배달을 하는 그런 상황들, 띵동띵동 울리는 이런 상황들이 저한테는 즐거운 소리가 아니었어요. 즐거운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항상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데미지들을 너무 많이 입다 보니까 레스토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배달업을 버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달을 포기했죠. 그랬더니 매출이 빠졌죠. 당연히 한 2천만 원,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매출이 빠지더라고요. 다행히 배달을 버리고 나니까 포장 손님이 좀 늘고 직원들이 조금 편안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직률이 막 낮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직률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건 반복하죠. 우리 초밥집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밥을 짓는 사람이 2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생선을 잡고 초밥을 짓는 사람이 2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일당을 썼었어요. 일당들을 쓰다 보니까 음식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제 일당들이 이제 의리에 성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문제가 생기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 초밥집을 과연 계속 해야 되나. 이제 메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약간 스킬이 있는 메뉴들을 좀 줄여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람들을 좀 빼기로 했죠. 일당들의 수를 좀 줄였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 주방장 혼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성실하신 우리 주방 이모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음식의 퀄리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메뉴 수는 줄어 다양성은 떨어지지만 메뉴의 어떤 그런 그 구성이라든가 이런 손님 만족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먹어봐도 그전보다 조금 더 음식의 질이 올라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요, 일요일 휴무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 일요일 휴무를 고민을 많이 했냐면은, 첫 번째로는 도시 내에 있는 식당들이 일요일날 매출 기복이 굉장히 커졌어요. 어느 날은 주말 매출에 가장 큰 매출을 찍을 때가 있는가 반면 어느 날은 평일보다 못한 매출을 찍는 거예요. 그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코로나 이후로 주말에 많이 외부로 나갑니다. 주말에 외부로 많이 나갑니다. 외부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 기복이 심해지면서 사람을 배치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사람을 배치하면 손님이 없고, 손님이 없을 것 같아도 배치 안 하면 손님이 또 막 밀어들어가지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일요일이 딱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토요일은 또 안 그래요. 일요일날이 특히 심해졌어요. 공휴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앞바당을 이제 하면서 일요일날은 문을 닫아야겠다. 다시마만 이제 도심안에 있는 식당이니까 그 닫기로 한 겁니다. 그 또 두 번째 이유는 여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요일날 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채용 공고를 내면은 일요일날 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주말에 쉴 수 있냐고. 그거는 남들 쉴 때 다 쉬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 끝에 일요일날 문을 닫기로 했죠. 그랬더니 매출 분석을 해보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빠졌냐면요, 한 600 정도 빠졌습니다. 600이면 순이익으로는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될 것 같아요. 뭐 200만 원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는 일요일날 문을 닫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제 일요일날 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쉬니까 이직률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주말을 한번 덜 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내려가죠. 그러니 홀에서의 어떤 그런 근무 태도도 물론 뭐 나쁘지 않았지만 더 좋아졌고요. 그렇게 진행하면서 메뉴를 간출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2층에
홀 근무자가 3명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로봇 2대와 홀 근무자 2명이면 웬만한 매출은 다 찍어냅니다. 그 매출 찍어내는 게 막 난리치면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찍어낸다는 거죠. 왜냐면 메뉴가 단촐해지니까 신입들도 와서 몇 개월만 지나면 아주 스킬 있게 손님을 응대할 수 있고, 주방 식구들도 메뉴가 단촐해지니까 메뉴를 제공하는 속도가 빨라졌죠. 또 한 가지는 영업장의 라스트 오다 시간을 좀 땡겼어요. 옛날에는 9시에 라스트 오다를 해가지고 10시에 퇴근을 했었는데 지금은 8시 반에 라스트 오다를 해가지고 주방은 9시에 퇴근을 하고 홀은 9시 반에 퇴근을 합니다. 근데 홀도 9시 반 퇴근이지만 거의 뭐 9시 10분이나 뭐 넘어가면 그냥 퇴근을 해요. 다른 식당보다는 30분이나 1시간이 이제 땡겨진 거죠. 퇴근 시간이.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또 저는 직원들한테 주말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게 만들기 원했고,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저녁 시간을 좀 주고 싶었어요. 저녁이 있는 삶. 외식업은 저녁이 없는 삶이거든요, 원래. 저녁이 있는 삶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배달을 버리고 휴무를 일요일날 쉬고 영업시간을 짧게 만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매장이 좀 이렇게 안정된 느낌? 저도 좀 편안한 느낌이 있고요. 매출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매출 많이 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이익이 비슷해요. 매출이 떨어진 기복에 비해서는 순이익이 그전보다 주긴 했지만 전 예상했던 부분이고, 제가 목적한 그 순이익만큼은 나옵니다. 저는 베스트죠. 저는 이제 오토 매장이잖아요. 매장을 이제 근무자가 주방장 빠질 때만 한 번씩 가거든요. 20여 년 된 초밥집이 뭐 얼마나 많이 매출 수익을 가져가겠어요. 제가 없는 매장에서. 있는 그 직원들이 주인처럼 잘 열심히 해주고 어느 정도 수익만 가져가면 되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전 수익률에 비하면 수익률은 올라갔고 매출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만족스러운 결과가 왔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베스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쉬던 가게가, 저는 오랫동안 월요일날 문을 닫았었거든요. 월요일날 쉬던 가게가 일요일날 쉬면은 손님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님은 저희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월요일날 닫는지 일요일날 닫는지 정말 극히 일부 손님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손님들도 한번 헛걸음한 다음에는 그 요일이 쉬는 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헛걸음할까봐 영업적인 방향을 못 잡는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다른,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는 거에 대한 전략을 세우지 말고 이 영업장이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안정적인 건전한 매출을 찍을 수 있는 영업장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식당을 오래 할 수 있어요. 중간에 지치잖아요. 식당 오래 하면 지칩니다. 들레야 조용히 해. 저는 22년 동안 화정에서 화정 맛집을 항상 1등 해왔어요. 그 네이버상에 항상 저는 1페이지 했어요. 22년 동안. 그런데 너무나 달려왔죠. 막 매출만 향해서 막 그렇게 어떻게든 매출을 찍으려고 별별 짓을 다 해봤는데, 이제 와서는 매출보다는 수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식당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이 있는 직원들하고 제가 같이 좀 약간 행복해져야 돼요. 그 추상적으로 행복해진단 말이 맞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 가게에 너무 나가기 싫다,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그냥 직원이니까 털려털려 와서 내일 하고 손님들 응대하고 쉬는 날 쉬고 그냥 내 회사라고 생각했으면 하는 게 제 마음. 그런 가게에서 음식을 제공해야 손님도 그 음식을 먹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고 큰 사고도 없어요. 요즘에는 저희 매장에 큰 사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바당 같은 경우에도 배달 안 와요. 거기 왜 저가지고 오토바이도 오는지는 잘 모르겠고, 굳이 배달까지 안 해도 그냥 먹고 사니까 안 하고 있고요. 배달에 대한 어떤 그런 컴플레인이 워낙 강한 걸 알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요. 배달 안 했더니 이게 되더라고요. 포장이 잘 돼요. 포장이 많아졌어요. 포장이 많아져서 저희 이제 마케팅 쪽으로 그 포장 쿠폰을 계속 뿌리죠. 포장해 가시면 할인 쿠폰도 계속 뿌리고 하니까 매장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성사동 맛집 1페이지, 고양 이케아 맛집 1페이지, 화정 맛집 1페이지, 화정역 맛집 1페이지에 있습니다. 덕양구청 맛집 1페이지 있고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선순환의 구조에 들어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선순환의 구조에 들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선순환의 구조로 들어갈 수 있게 조금 욕심을 버리시고 주변을 좀 돌아보아서 다 함께 같이 잘 되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오래 식당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9시에 끝나는 대신 아침 일찍 문을 열어요. 저희가 앞바당도 10시에 문을 열지만 다시마도 이제 10시에 문을 열 수가 있어요. 10시에 열었더니 10시 반에 손님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오전에 찍는 원래는 11시 반에 오픈을 했었거든요. 11시나 11시 반 사이에 오픈했었는데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오는 손님이 배달 매출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앞바당도 10시에 문을 열거든요. 왜냐면 솥밥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손님 들어오면 그냥 반찬은 뭐 아침에 주방장이 9시에 나와서 아줌마들하고 같이 만드니까 밤만 되면 음식이 나갈 수 있잖아요. 10시에 시작을 해요. 10시에 손님이 들어와요. 그 매출이 배달 매출만큼은 찍고 있어요. 그 정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